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산 지형입니다. 화산 지형. 화산은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 일본의 후지 화산, 필리핀의 피나투브. 그 다음에 우리 백두산도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이었어요. 뭘 보고 아느냐? 백두산 천지, 용암이 분출한 칼데라를 보고 여러분들 추측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암류, 엄청난 돌가루, 가스가 분출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들 화산활동 지역을 또 탐사하면서 지구의 어떤 살아있는 어떤 모습들을 갖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운젠화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그 일본에서 실제 활화산이 있죠. 활화산이 있는데 이런 활화산 활동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위험한 지역이 어떻게 돼요? 위험한 지역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잖아. 왜 그럴까? 일단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거나 하면 화산재, 현무암이 상당히 농사짓기에 비옥합니다.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인간이 계속 과거부터 화산과 같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 보니까 관광지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화산을 갖다 대비하면서, 그 다음에 또 화산을 이용하면서, 그 다음에 인간들은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그 살아있는 지구, 화산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 폭발한 하와이 화산 활동이 2주 넘게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흘러내린 용암이 주택을 덮쳤고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노동규 기자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흘러내리며 이 용암은 현무암질 용암입니다. 여기 열압 분출하고 있네요. 치며 끓어오르고 하늘 높이 연기를 피워올립니다. 현재 하와이는 계속해서 킬라우에아 화산이 킬라우에아 화산 활동에 의해서 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땅을 뒤흔든 화산은 3,000m 높이까지 재를 뿜어올렸습니다. 용암이 집 넉 채를 새로 집어삼켰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You know, when the spatter kicks up, I hear he's up on the porch of a house and a lava bomb hit his leg and he got injured. I heard the injury was quite bad, serious to his leg. So 일부 도로가 용암에 끊기며 40여 가구가 고립됐고 주민 4명은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It's just like a war zone. Then the ground and the windows shake and it just goes on constantly all night. You know, I think we're averaging about 2-3 hours of sleep a night. 1시간에 274m씩 해안으로 흘러내리는 용암은 탈출로로 쓰이는 137번 고속도로를 집어삼킬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당국은 최악의 경우 지난 2014년 용암에 막힌 도로를 뚫어서라도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산 세설물 하면 용암이라든지 화산재라든지 화산탄 여기 경전차가 있습니다. 빠르지만 취약하죠. 일본의 여러분들 이쪽에는 포식자 전차가 화산 세설물의 다가옵니다. 피해를 한번 보도록 이번 하겠습니다.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용암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무섭다는 잿빛 폭풍, 화산 쇠설류,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화산 쇠설류, 쉽게 말해서 이 잿가루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용암과 크고 작은 암석이 화산가스와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덮쳐오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저게 한번 사람을 확 덮친다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겠죠. 속도가 빠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달려도, 자동차로 아무리 달려도 저 쇠설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조금 전에 김지영 기자 전해드렸듯이 100km까지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잿빛 구름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산 아래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밀려옵니다.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으면서 눈앞이 암흑으로 변합니다. 화산 쇠설류입니다. 쇠설류는 용암과 암석 파편, 화산가스가 한 덩어리가 돼
시속 130에서 180km로 빠르게 주변을 덮칩니다. 따라서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화산 폭발에서 용암보다 더 무서운 재앙으로 꼽힙니다. 시설류의 온도도 500에서 700도에 달해 나무에 닿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생물은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뜨거운 재가 코로 들어가면 호흡기 점막이 손상돼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화산 피해는 화산 주변에 이제 사람이 얼마큼 몰려 있었느냐 이런 데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화산재해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70% 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산 재앙으로 알려져 있는 폼페이에서 발굴된 시신들이 모두 웅크린 채 발견되는 것도 화쇄류의 뜨거운 열기 때문입니다. 화쇄류 다음으로 위험한 현상은 분출물들이 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화산성 홍수인 라하르. 경사면을 따라 시속 100km로 흐르기 때문에 주변을 휩쓸어 버립니다. 특히 기존 분화구에 고여있는 물이 많을수록 위협은 더 커집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또 사실은 화산 여행지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석회암인데요. 석회암. 석회암은 여러분들 시멘트의 원료죠. 근데 석회암은 여러분들 뭐냐? 퇴적합니다. 퇴적암. 어디에서 퇴적됐느냐? 바다에서 퇴적됐기 때문에 해성청이라고 해요. 해성청.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요 지역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과거에 이렇게 한번 지금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과거에 우리 한반도가 여러분들 고생대 전기에는 여러분들 뭐 했냐면 고생대 전기는요 바다로 덮여 있어요. 바다로. 여기 이제 삼형제에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평남 지향사 그 다음에 옥천 지향사 여기가 바다로 침수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반도가 3등분 나 있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여러분들 지향사 낮았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낮았던 지역이 어떻게 돼? 바다에 조개라든지 아모나이트라든지 산호가 여기 쌓인 거죠. 요게 만들어진 게 뭐냐?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지금 어때요? 융기에 의해서 육지로 되어 있는 층이고. 자, 근데 요 석회암은 여러분들 어때요? 물에 용식됩니다. 용식. 과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나요. 용식작용이요. 그래서 H2O하고 CO2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면 탄산화 칼슘이 돼서 기체로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석회암은 한 4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수천만 년 동안 어때 물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종류석, 석순 이건 석순이잖아. 종류석 그지? 돌기둥 이런 게 만들어진 거 석회동굴. 이걸 갖다가 아주 가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물이 많고 비가 많은 지역에는 탑 카르스트라고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중국의 계림이라든지 베트남의 하롱베이 이런 데 여러분들 탑 카르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시멘트 공업이 원료 지향성 시멘트 공업이 발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계림이라든지 하롱베이 같은 데는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양한 식물들이 여기 어때요?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석회암 지역은 원래 카르스트라고 합니다. 카르스트. 왜 그러냐면 슬로베니아의 유고슬라비아 옛날에 지역이 지금 슬로베니아죠. 독립해서 크라스라는 마을에 보니까 전형적으로 석회 지형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슬로베니아의 크라스라는 동네 이름을 따서 카르스트라고 영어로 발음하니까 카르스트가 된 거겠죠. 여러분들 여기 가보면 5,000여 개의 석회 동굴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뭐야? 탑 카르스트입니다. 탑 카르스트. 석회암이 대부분 용식되고 용식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탑처럼 쌓여있다. 그래서 탑 카르스트라고 합니다. 이 바다에 약 2,000개에 달하는 바위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데요. 과연 중국에서 천하제일의 풍경으로 꼽는 계림산수 그 구일인과 견줄 만큼 경치가 수려합니다. 하롱베이의 섬들은 날씨에 따라 그 모습과 빛깔을 바꾼다는데 이렇게 안개가 끼니 운치가 더 있습니다. 마치 수묵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제 눈앞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